평범했던 하루.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된장국을 올려두고 김치를 꺼내며 나는 여느 날처럼 아내였고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잠깐이었는데 그 짧은 진동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 남편은 급하게 폰을 뒤집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먼저 알았던 순간은 사실보다 먼저 무너진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샤워를 길게 했습니다.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나는 설거지를 하며 같은 접시를 몇 번이나 헹궜습니다. 손에서 세제가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미끄러운 접시처럼 내 마음도 자꾸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소파 옆 항상 꽂아두는 자리에서 벗어나 그날은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보는 사람도 아니고 의심을 입 밖으로 내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내가 아니라 무언가가 나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켜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문 인식은 여전히 나를 아는 듯이 풀렸고 그 순간 나는 차라리 틀리길 바랐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아내한테는 말 안 했죠. 문자를 읽는 동안 심장이 덜컥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내가 혼자였구나. 샤워기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평생 해온 웃음이었습니다. 모든 걸 삼키는 웃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만은 내 편일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과일을 깎아 접시에 올리고 차를 우려내는 동안 수많은 말을 마음속에서 연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제 잠은 잤니? 그 질문 하나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으면 이분만큼은 며느리 말에 귀 기울여줄 거라 믿었습니다. 결국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남편이. 말이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뒤에서 그 등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찬밥이 담긴 밥그릇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국도 없이 반찬도 없이 밥만 덩그러니. 밥이나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고도 괜찮냐고도. 그저 텔레비전을 켜셨고 나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침묵이 남편의 외도보다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배신이 아니라 외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아내였을까? 며느리였을까? 아니면 아무 말도 들어줄 필요 없는 사람이었을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말이 없어?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습관처럼.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집이 이렇게 큰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집은 금방 넓어진다고. 남편은 그날부터 퇴근이 더 늦어졌습니다. 연락은 짧아졌고 말은 줄어들었습니다. 밥 먹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어보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말. 나는 늘 먼저 밥을 차렸습니다. 김이 식기 전에 부르지 않으면 괜히 더 눈치가 보여서.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젓가락 끝에 묻은 반찬. 그런 소리만 오갔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안 만나는 거지?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웠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해야 해?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말을 이어가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댁에 또 갔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반찬을 챙겨드리고 바닥을 한 번 더 닦고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요즘 힘들지? 가슴이 순간 뛰었습니다. 아, 이제 말을 하시려나 보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TV를 보며 혼잣말처럼 덧붙이셨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래.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 그렇다는 말 안에는 아무 책임도 없었습니다. 누구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화장도 대충, 머리도 대충 묶고 있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지만 정작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젊은 시절 같은 일을 겪었다는 것을, 그때도 아무도 그녀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남편은 변명하고 시어머니는 침묵을 유지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야 하나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날은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셔츠 단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말 없이 바늘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당신이 꿰매. 남편은 놀란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내 목소리는 내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날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이번엔 과일도 반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자신만 데리고 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랐니?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많이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봤습니다. 아들 바람난 것도 무서웠지만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셨을 때 제가 이 집에서 정말 혼자인 것 같아서요. 부엌식의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보고 참고 살라는 뜻이었나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의 손이 식탁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니면 아들 편이라서 모른 척 하신 건가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나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잠시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어.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 편을 드는 방법을 몰랐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용서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여자로서 그분을 보았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달라요. 저는 침묵 속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내 눈을 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무 큰 화해는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껴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만 있던 집에 말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지 않기로 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나는 처음으로 내 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이 갑자기 평온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을 아꼈고 시어머니도 갑자기 다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침묵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면서도 나는 더 이상 혼자만 참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예전 같았으면 마음속으로 수십 번 삼켰을 말을 그날은 한 번 꺼냈습니다. 나 요즘 많이 지쳤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완벽한 사과도 눈에 보이는 반성도 아니었지만 그건 처음으로 내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예전처럼 반찬을 잔뜩 싸들고 가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김을 꺼내다 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은 사과도 아니었고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눈물 말고도 내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많이 늙었고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편에 서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은 끝내 돌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침묵을 견디는 사람보다 침묵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걸. 나는 여전히 아내이고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입니다. 이 나이에 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조금 늦은 것 같아도 그래도 지금이라서 다행입니다.